안녕하세요. 인문계열 진로 설계를 맡은 원광대학교 커리어기획팀 조효정입니다. 인문학이 언제부턴가 비인기 전공이 되어가고 있다는 통계를 보고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사회 전반적으로는 또 인문학 열풍이 불 정도로 다방면에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 현상 속에서 우리 인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참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목차를 보시면 1. 인문계열이란 2. 인문계열 학과 탐색 방법 3. 학과별 대표 직업과 자격증 4. 자격증 과정 및 직업훈련 탐색 5. 직업 포트폴리오 설계까지 해서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문계열이란 무엇일까요? 인간 삶의 본질을 다루는 인문학을 고등교육으로 전환시킨 것이 이 인문계열인데요.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 역사, 문화, 인지, 철학 등을 연구하는 것을 이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이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문계열 학과 탐색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는 워크넷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워크넷이라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공공 구인구직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는 구인구직 정보도 알아볼 수 있지만 다양한 직업 진로의 정보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직업 진로 탭에서 클릭을 하시면 학과 정보, 학과 검색 이런 순서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다양한 계열들의 학과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인문계열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이 학과를 클릭하시면 진출 가능 직업과 현재 진출 가능 직업 외에도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광대학교에는 어떤 인문계열 학과가 개설되어 있을까요? 아까 워크넷에서 확인했던 그 한 150여 가지의 계열 학과 중에서 우리 학과는 국어국문학과, 문해창작학과, 역사문화학과, 영문학과, 중국학과 이렇게 5가지의 학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과들의 대표 직업과 자격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학과들을 다 알아볼 수 없으니 원광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5개의 학과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연구하는 국어국문학과입니다. 국어국문학과의 대표 직업으로는 국어교사, 방송 분야의 기자나 작가, 기획사무 분야가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국어 자격증은 전교사 자격증이나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격증으로는 독서 논술과 관련된 코칭 지도사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기본 역량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문화예술의 중심인 문해창작학과입니다. 이 학과의 대표 직업은 마찬가지로 방송, 기자, 작가 분야가 있고 문화, 평론가 분야가 있고 문리, 어학 강사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국어국문학과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가 국가 자격증으로 나열되어 있고 민간 자격증도 독서 논술 그리고 각 연령대에 맞는 독서 지도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역량으로는 지금 작가로서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등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문화평론가로서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평론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사문화학과입니다. 모든 역사에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이 역사문화학과에서의 대표 직업은 학예사, 예술품 감정사, 기록물 관리사 등이 있습니다. 이 직업의 대표 자격증으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가 있겠고 기록 연구사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 자격증으로는 역사 관련 지도사, 문화관광 해설사 등이 있고요. 기본 역량으로는 이 역사 문화에 대해서 기본 지식과 전문 지식을 겸비해야 하겠고 또 외국어 실력도 능통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 공용어인 영어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활용하는
영어 영문학과입니다. 영어 영문학과에서는 통역사, 또 번역가, 무역 관련 사무직, 또 교사나 교수 등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자격증으로는 정교사 자격증이나 또 외국어 번역 행정사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학과입니다. 중국에 대한 폭넓은 지혜와 지식을 토대로 해서 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이 중국학과에서는 교사나 교수, 여행 서비스, 사무직 등이 대표 직업으로 꼽고 있습니다. 중국어를 활용해서 진출할 수 있는 직업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광 통역 안내사, 국제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등이 국가 자격증으로 있고, 민간 자격증으로는 플렉스 중국어나 중국어 번역사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기본 역량으로는 공인 외국어 성적과 컴퓨터 활용 능력이 겸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워크넷에서는 미래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또 직업 진로 탭에서 커서를 올려놓으면 신직업, 미래 직업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살펴보시면 이 신직업, 미래직업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거나 앞으로 생겨나게 될 직업들을 이렇게 목록화해 놓은 것인데요. 인문계열 학생들은 대부분 경영, 기획, 공공 분야로 많이 진출을 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다양한 미래 직업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제 여기를 클릭해 보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표 직업과 자격증을 알아봤다면 그럼 이 자격증을 어떻게 어디에서 따야 될까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으로는 자격 관련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증에는 민간 자격증과 국가 자격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민간 자격증은 다시 공인 자격증과 비공인 자격증으로 나누고 있고, 국가 자격증은 전문, 기술 자격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민간 자격증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인과 비공인, 무슨 말일까요? 공인이라는 말은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자격증은 아니지만 국가가 인정한 민간 자격증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비공인은 아직 국가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무조건 공인 자격증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게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민간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취득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개발된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비공인된 자격증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역량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좋을 테고요. 공인 자격증이라 하더라도 교육의 질이 낮거나 아니면 지원금만 내면 자격증을 발행해주는 단체도 있으니까 꼭 따실 때는 주의해서 따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격증 탐색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자격증은 어디서 알아볼까요? PQI라는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라는 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에 공인 민간 자격 검색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한 가지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까 대표 학과와 대표 자격증을 검색해 볼 때 중국어 자격증이 민간 자격증에 있었습니다. 중국어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플렉스 중국어라는 자격증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지금 공인되어 있는 자격증이죠. 그리고 이 자격증을 관리하는 곳은 대한상공회의소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내가 따려고 하는 민간 자격증이 어디에서 발행을 하고 있고 어디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국가 자격증은 기술 자격증과 전문 자격증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곳은 큐넷이라는 자격증 사이트입니다. 이 큐넷은 여기 메인 화면을 보시면 국가 자격 시험을 클릭해 보면 이러한 경로로 국가 기술 자격증이냐 국가 전문 자격증이냐에 따라서 검색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공통적으로 나왔던 자격증이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라는 자격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라는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찾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클릭해 보면 시험 정보나 이 자격증에 대한 기본 정보, 우대사항, 일자리 정보 등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학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표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어학 관련 자격증은 나중에 취업할 때 가산점을 부여받는다는 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따면 딸수록 좋은 거 아니야? 라는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럴 때에는 이런 체크사항을 한번 체크해 보면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채용 조건에 맞는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들을 선택해서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그에 맞는 공인 성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거나 비즈니스 외국어나 통번역에 관련된 일을 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또 거기에 맞는 공인 성적이 필요하니까 그러한 정보들을 알아보셔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들을 많이 확인을 했을 텐데 자격증은 그러면 어디에서 교육을 받고 어떤 과정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원스톱 조회 서비스라고 나와 있는 HRD넷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내일 배움 카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HRD넷은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해서 직업 훈련을 받고 교육비를 지원받는 사이트이기도 하고요. 국가 자격증과 민간 자격증의 교육기관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지털 응용 기술 향상을 위한 다양한 훈련들이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더 많은 교육기관들을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무료 온라인 교육과정인 스텝을 안내하겠습니다. 이 스텝은 4차 산업을 대비한 온라인 기반 훈련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시공간이 없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실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양질의 기술, 공학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우리 인문계열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기술, 공학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광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자치기구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원광대학교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산학협력단과 취창업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의 창업 관련 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산학협력단에서는 링크사업단이라고 해서 대학생 인턴과 창업 동아리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대외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렇게 취창업센터에서는 대학교 일자리 플러스 센터와 함께 SW 중심대학 사업단, 창업지원단, 창업교육센터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할 때나 창업을 희망할 때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포트폴리오 설계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이러한 자격증 정보와 학과 검색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모았다면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설계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뭘까요? 다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라서 좀 모호할 수 있는데요.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진로 계획표, 진로 설계표 같은 일종의 자료 모음집입니다. 내가 여기에 진로와 관련된 계획들을 설계하느냐, 취업과 관련된 계획들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진로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고 직업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학년과 고학년의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저학년 1, 2학년 때에는 자기 이해를 돕는 활동들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흥미나 성격, 가치관 검사 등 이런 선호도 검사를 통해서 본인을 이해할 수 있겠고 교내에 있는 과목이나 비교과 과목들 이런 것들을 탐색하고 참여해서 다양한 분야의 견문을 넓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대외 활동이나 일경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정말 이제 취업에 대비하는 자신만의 경력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취업에 대비해서 채용에 필요한 기본 역량이나 자격증 등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해서 개발하여야 합니다.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서식은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빌드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가져왔습니다. 이 표를 따라서 한번 직업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예창작학과 1학년 여학생입니다. 작가가 되고 싶어서 이 학과에 들어왔지만 작가도 되고 싶고 다른 것도 되고 싶고 미정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학생이 어떻게 진로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가지의 직업만 알아보고 있기보다는 두세 가지의 직업을 통해서 탐색해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워크넷 학과 검색을 통해서 문해창작학과를 검색해 보시면 진출 가능 직업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를 적어 보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흥미 검사나 직업 선호도 검사, 직업 가치가 검사 등을 통해서 그 결과에 반영하는 추천해 주는 직업을 한번 탐색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희망 직업 2번에 적어 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워크넷에서 신직업, 미래직업에서 미래에 있을 직업들을 확인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학생은 그래서 세 가지의 직업이 나왔는데요. 방송 작가, 인문학 강사, 소셜미디어 전문가라는 이 세 가지의 직업을 알아봤습니다. 이 단기 계획은 주로 저학년 계획일 텐데요. 이 단기 계획에서 첫 번째 방송 작가는 방송 작가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지역 방송국에 방문해서 현직 작가와의 멘토링을 한번 신청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실무적인 역량을 또 높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인문학 강사입니다. 인문학과 관련된 특강들과 또 강의 스킬과 관련된 특강들을 듣기 위해서 스텝에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 전문가는 요즘에 소셜미디어 전문가가 아닌 학생들이 없죠. 이 학생도 자기의 이런 역량을 토대로 해서 이런 공익 캠페인 SNS를 개설해서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혼자 하기보다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빌더 프로젝트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기주도형 진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수당을 받으면서 한번 활동해 보겠다라는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렇게 단기 계획을 세워본 이후로 활동을 하면서 중장기 계획도 세워볼 수 있겠죠. 중장기 계획은 고학년 때 세울 수 있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방송 작가가 되기 위해서 고학년 때 알아보니까 방송국에 취업을 하려기 위해서는 채용 조건이 있었는데 토익 800점 이상인 사람들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가산점을 부여받기 위해서 토익을 학습하고 공부하는 활동을 계획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문학 강사와 관련된 것인데요, 활동인데요. 저학년에 인문학과 관련된 강의들을 많이 들어봤었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강의 스킬을 향상하기 위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해보기로 합니다. 세 번째로는 소셜미디어 전문가인데요. 저학년에 활동을 해보니 자신에게 맞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아이템이 생각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실제로 우리 대학에 있는 창업교육센터에 문을 두드려서 실제로 모의 창업 사업을 한번 해봄으로써 어떻게 수익 구조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험을 하고자 이런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월 단위, 학기 단위로 계획을 짜보고 실천해 나간다면 어느덧 이런 것들이 직업 포트폴리오까지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이 향상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로 디그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학을 졸업할 때 한 개의 전공과 부전공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제는 소전공이라고 해서 한 개의 학위와 여러 개의 소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곧 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각 학과의 특장점인 교과목을 15학점 이내로 이수를 하면 소전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전공자는 졸업 증명서에도 표기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잘 활용하신다면 나중에 졸업할 때 자신만의 네임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은 이 계열을 막론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인문학적 감성과 지식을 요구받고 있는 시대인 만큼 소프트웨어와의 융합이나 다양한 교육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직업으로서 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